오케이. 자, 지난주에 우리 165페이지까지 풀이했는데 질문할 문제 있나요, 혹시? 자, 지난 시간 그 복습 숙제 범위에서 163페이지에 13번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두 페이지 풀이하고 1-1 A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y는 ax 여러분 정비례 그래프예요. 정비례 그래프가 6, 마이너스 1을 지난데 그러면 6, 마이너스 1이니까 6, 마이너스 1 대충 이렇게. 그렇지? 원점은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해야 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길이가 6, x값 변화량이 6, y값 변화량이 1이니까 얘는 y는 6분의 1x 그런데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y는 x분의 b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8,3을 지난다. y는 x분의 b 보는 순간 우리는 이게 반비례인 걸 생각을 해줘야 돼. 반비례 그래프는 x 곱하기 y의 값이 b로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로 생각을 하는 게 반비례식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4예요. 나오겠네. 자, 두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8,3을 지나니까 여기는 비례상수 값이 양수일 때였고 마이너스 24니까 이렇게 될 거야. 마치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원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라는 거 맞죠? 자, 거기에서 두 그래프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두 개가 이렇게 될 텐데 두 점 중에서 x좌표가 0보다 큰 그러니까 도연아 여기만 뜻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점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알겠어요, 이제? 아,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큰 수의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y는 마이너스 x분의 24와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 우리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뭘로 배웠어요? 이게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x래요. 얘도 y래요. 다시 x가 왜 나와서 얘도 y래요. 얘도 y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24와 마이너스 6분의 1x가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x 제곱은 144인 거 나오는 거고 제곱해서 144가 나오는 값은 x는 12도 되지만 또는 x는 마이너스 12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 x좌표 값이 양수인 즉 12, 마이너스 2예요. 요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교회는 x 값이 1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지. 그렇죠? 왜냐면 y는 요 y 마이너스 6분의 1 x 위에 있는 점 또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4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요 x 대신에 12를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당연하고 x 대신에 12를 대입했을 때 y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그쵸? 좋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요거 세 페이지 풀이하고 이제 여러분 중2-1 A급 다 준비되셨나요? 네. 중2-1 A급에서 문제풀이는 여러분 C스텝은 문제풀이 숙제로만 나갈 거고 알겠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B스텝만 볼 거야. B 먼저 쭉쭉쭉 B 다 보고 그 다음에 A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2-1 A급 시작하고 나서 오늘은 문제풀이는 그렇게 2학년 1학기에선 많이 안 할 것 같고
거고 여기서 할 거는 중2-1 첫 단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단원 이름이 뭐였죠? 유리수와 순환소수. 요거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몇 문제 풀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2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4점 0,0, 4,10, 8,0, 8,12 있는데 y는 ax의 그래프가 사다리꼴 AO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2등분한다. 자, 그러면 y는 ax라는 건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사각형. 여러분도 풀이를 이렇게 쓰면서 풀어야겠죠? 사각형 AOBC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밑변 8, 윗변 4, 높이 10,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요거 5 하면서 60인 거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가 30이 되도록 y는 ax를 그어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길이가 8이니까요. 넓이가 여기가 10이면 딱 요렇게 그으면 넓이가 어떻게 돼? 이게 8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40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 30을 원하는 거니까 한 요 정도로 그어야겠구나 생각해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8이면서 높이 h가 되니까 요 점은 보통 요런 거 할 때 이제 뭐 A, B, C 해도 되지만 그냥 한 점 P예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 POB의 넓이가 30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밑변 8, 높이 h 곱하기 8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 30이 되도록 h는 2분의 15입니다. 나오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P점에 대해서 P점이 8,2분의 15예요 나오는 거고 y는 ax 위에 점 P 8,2분의 15가 있는 거니까 정비례 그 관계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2학년 1학기에서 지금 1차 함수까지 다 끝난 마당에 이거 점 좌표 구하는 건 너무 쉽죠. x값 변화량 8분의 y값 변화량 2분의 15니까 8분의 16, y는 8분의 16x입니다. 나와주면 상수 a값 구하기 끝인 거죠. 그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스무스하게 풀려야 돼요. 1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정비례를 봤을 때는 정말 스무스하게 풀려야 돼요. 알겠죠? 자, 23번 보시면 2, 4분면 위에 있다라는데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충 그려면서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음수, 양수니까 a 빼기 이제는 쓰는 거야. a 빼기 b는 0보다 작고 a 곱하기 b는 양수구나.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A는 B보다 작구나. A가 B보다 작구나. 라는 거.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4사분면이 위에 있는 점인데, 4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고, 4사분면은 양수, 음수구나. Y좌표 값이 무조건 음수인 걸 찾아내자라는 거네요. X좌표 값은 무조건 양수인 걸 찾아내자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에서 경우를 나눌 수 있겠는데 A랑 B랑 부호가 같은 상태에서 A가 B보다 작은 건 0, A, B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0, A, B일 수도 있겠죠. 둘 다 음수인 상태로 A가 더 작도록. 그쵸? 자, 그러면 근데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라고 했네요. 그쵸?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를 보면 이 생각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무조건 A랑 B랑 둘 다 음수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해보자. A 더하기 B는 무조건 음수겠네요. A 빼기 B는요, 음수인 거 찾아놨고요. A 곱하기 B는 뭔 거 찾아놨어요? 우리 양수인 거 찾았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음수 콤마 음수니까 제 3, 4분면의 점이다 나와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A 플러스 B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음수니까 음수. A 곱하기 B는 양수인 거 찾아놨고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음수, 이만큼은 양수. 그리고 B분의 A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음수분의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되니까 제1사분면이 나오는 거네요. 맞죠? 자, A 곱하기 B는 양수인 거 나왔고요. A제곱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지금 음수라고 했고 B도 음수라고 했거든요. A제곱은 그럼 양수인 거야. 양수에서 음수를 빼래.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 나온다라는 거 되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A제곱 양수에서 음수를 빼래. 더 커지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빼기 음수니까 더 커져야 돼요. 자, 그리고 A 곱하기 B는 지금 A 곱하기 B 제곱은 A 곱하기 B 곱하기 B인데 이거 양수, 이거 음수 되니까 여기는 음수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은 양수 콤마 음수고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4, 4분면의 점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자, 4번도 봅시다. A 빼기 B는 어떻습니까? A 빼기 B는 문제에서 분명히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요. A 곱하기 B 제곱은 우리 방금 이거 음수인 거 확인해 놨고요. 그쵸? 그러면 양수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 콤마 B분의 A는 당연히 AB와 부호가 같을 것이고 양수가 되면서 얘는 그대로 제2사분면의 점이 될 거고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는 무조건 음수 B 빼기 A 제곱은 음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니까 무조건 음수 될 거고 그러니까 양수 콤마 A 마이너스 B는 음수인 거 알고 있고요. 음수 A 플러스 B 제곱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제곱은 얘는 사실 알 방법이 없네. A는 음수야. B제곱은 B는 음수가 맞지만 제곱을 시키면 양수인 걸 알아. 그쵸? 근데 우리가 A제곱이랑 B제곱은 A제곱이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A랑 B제곱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A고 이렇게가 B제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제곱이 나올지 이거는 모르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A 플러스 B제곱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넘어갑시다. 23번. 이 따지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값 A가 B의 절대값보다 큽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24번 바로 가겠습니다. 삼각형 COD의 넓이가 6이래요. 삼각형 COD의 넓이가 6이래요.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예요. 반비례 그래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설명이 x좌표값과 y좌표값의 곱.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가 되도록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는 건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넓이가 12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면 되고 따라서 점 D는
3,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이 직선 그래프가 어떤 걸 알게 돼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예요. 인 걸 알게 되는 거네요. 그쵸? 맞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인 순간에 점 A를 찾아야 되니까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인 그래프에서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라면 그때 y좌표 값은 얘는 마이너스 4, 3분의 16이에요. 만들어내면 되겠다. 따라서 ABO의 넓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의 길이 4, 여기의 길이 3분의 16. 그러면 3분의 64 곱하기 2분의 1은 3분의 32예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25번입니다. 부피가 93제곱미터인 빗물통에 물을 넣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수도 A만큼을 이용하여 넣고 여기까지는 통에다 물을 집어넣는데 A만 틀어서 A만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받아요. 그 후에는 두 개의 수도 A, B를 같이 이용해서 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물통에 차오르는 물의 높이가 20분 동안 5만큼 찼던 게 20에서 40까지, 5에서 20까지. 그치? 원래 A만 했을 때는 20분에 5cm만큼 5cm가 아니네. 5세제곱미터만큼. 근데 A와 B를 하면 20분에서 40분까지 시간은 똑같이 20분인데 5에서 20까지 15세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이제 B만 20분 틀면 13제곱미터씩 차오르겠구나.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이거를 점을 정확하게 찍어서 지금 그래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B만을 이용하여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몇 시간 몇 분이 걸리냐. 이게 지금 93제곱미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B만 이용해서 93제곱미터 채우려면 얘가 9배인 거죠? 그러니까 180분 되겠네요. 그러면 몇 시간 몇 분이에요? 3시간이에요. 나와주면 끝이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26번은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2-2에서도 그렇고 도형을 볼 때 선생님이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인가요? 대표점 완전 처음인가요, 우리? 대표점 완전 처음인가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세요. 원에서 원이 있으면 원의 대표점은 어딜 것 같아? 오늘 중심? 원의 중심이겠죠, 그쵸? 그치? 정사각형에서는 정사각형의 대표점이 뭐가 될 것 같아? 점.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심이 되겠죠, 그쵸? 직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이 이렇게 바뀌어도 대각선의 중심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이형이 있다고 해도 대각선의 중심이 될 거고 뭐 마름모를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면은 마름모에서도 대각선의 중심이 아니고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해야지. 대각선의 교점을 그어주면 이게 도형에서 대표점이 될 건데 대표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대표점을 지나게 선을 긋잖아? 그럼 넓이가 2등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점을 지나게 딱 그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2등분이 된다라는 건 내가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봐봐. 이제 y는 x분의 5라고 했고 2라는 점 2의 x좌표 값이 m일 때 라고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2라는 점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나왔냐면
A와 대각선 BD의 중점 2라고 나왔어요. 대각선 BD의 중점. 직사각형에서 요거의 중점이라는 건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사각형의 성질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2의 x좌표가 m일 때 b의 좌표값을 m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얘가 몇 콤마 x좌표값이 m일 때 m 콤마 n분의 5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반비례 그래프 상에서 얘는 x좌표값과 y좌표값이 5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b의 좌표를 m을 사용하여 나타내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뭘 가지고 알아야 되느냐? 요 2라는 점의 y좌표 값이 0,n분의 5기 때문에 a라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 얘는 0,5분의 10, 아니 어, 1분의 10? 뭔가 콤마 n분의 10인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서 뭘 유지하게? 얘는 x좌표 값과 y좌표 값이 항상 곱해서 5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n분의 10이 5가 되려면 네모는 10분의 m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m이에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반비례 그래프에서 y좌표 값이 2배가 되면 x좌표 값은 반이 돼야 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y는 x분의 a에서의 얘기예요. x좌표 값이 2배가 되면 y좌표 값은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짱짱짱 설명 잘 듣고 있어? 집중해. 자,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돼? 2분의 1 m, n분의 10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자, 이제 이번 문제 봅시다. 2라는 점의 x좌표 값이 5래요. 그러면 2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x좌표 값이 5니까 얘는 5,1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치? xy 곱해서 5가 되게 하는 y는 x분의 5 그래프 위에서 문제에서 x좌표 값이 5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럼 a점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반드시 2분의 5,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이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도 1인 걸 직사각형의 성질에서 당연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얘가 2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럼 x좌표 값이 몇이어야 둘이 곱하면 5가 돼? 아, x좌표 값은 2분의 5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CD가 만나는 점 F의 좌표를 구하라 래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인 거 알았거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길이가 2분의 5. 요만큼도 길이가 2분의 5. 그러면 점 C는 2분의 15 나오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얘 F라는 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이제? F라는 점은 2분의 15 콤마 곱하기 y좌표 값을 했을 때 5가 나와야 돼요. 양변에 15분의 2 곱한다면 네모는 3분의 2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비례 그래프는 x좌표 값과 y좌표 값을 곱해서 무조건 5가 나오는 관계를 유지시켜 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그치? 따라서 점 F는 뭐가 된다? 2분의 15, 3분의 2예요.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6번 좀 어렵나요, 여러분? 조금 어렵나요? 음, 네, 복습 잘 해주세요. 알겠죠? 자, 27번. 이차함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프죠, 이게.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ABCD에서 변 위를
점 P가 몇 초 2cm의 속력으로 B를 출발해서 C를 지나서 D까지 간다. P라는 점이 D를 출발한 지 X초 후의 넓이가 ABP,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 왜 D까지만 움직이는 건지 알겠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왜 D까지만 움직이는지 알겠어요? 왜 그렇죠? 이게 점 A까지 A에서 B에서 출발해서 C 갔다가 C에서 D 갔다가 D에서 A까지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삼각형 ABP의 넓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죠? 우리 1차 함수에서 이런 문제 많이 풀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여기서 출발하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를 해본 적이 없어. 정비례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P가 BC 위에 있을 때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면 1초당 2cm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이거의 길이가 2x가 되는 거고 그럼 삼각형 ABP의 넓이는 8 곱하기 밑변 높이 2x 그리고 2분의 1까지 해서 약분하면 y는 8x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길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x 값은 범위가 0 이상 6 이하예요. 이렇게 제한 범위까지도 정확하게 써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쵸? 우리가 1학년 이렇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자, P라는 것이 CD 위에 있을 때 이때는 Y 값이 어떻게 돼요? 관계식을 구하라고 안 나왔어. 애초에. 우리는 지금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이 넓이가 무조건 같을 거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요. 그치?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y는 8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하면 48이에요. 나오는 거 알아요. 그쵸? 그래서 x와 y의 관계, 여기서도 그런데 x는 언제부터 6에서 1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때 관계를 그려주면 8x로 0부터 6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6,48이 될 거고요. 그치? 그리고 10초까지 48을 여기 10,48 되면서 10초까지 넓이가 48이 되도록 유지를 하는 상태에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쵸? 27번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태고요. 우리 반이. 28번 문제 바로 갈게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 O, A, B, C 정사각형 OABC가 있네요. 여기가 8,0, 8풀, 8,8, 0,8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OABC PQ가 원점 5를 출발해서 P는 매초 2의 속력으로 Q는 매초 3의 속력으로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서 정사각형의 변이를 한 바퀴 돈다라고 했을 때 점 P가 A, B의 중점에 있을 때 P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B의 중점에 있을 때 P는 매초 2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이 길이가 8인 상황에서 P가 4,0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2초 후에요 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Q는 몇 초? Q의 좌표 똑같이 이 2초만큼 움직이는 건데 Q는 몇 초? 3의 속력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길이가 6이 되게 여기는 0,6이에요가 되겠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거는. 그치? 다음, P와 Q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원점 5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에요? 이거 오히려 쉽지. 그 호수를
누군 이쪽으로 누군 이쪽으로 해서 언제 만나요? 요 내용인 거네요. 그렇죠? 속력이 달라요, 근데. 자, 그러면 전체 둘레가 지금 32cm인 상황에서 P라는 점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P라는 점과 Q라는 점인데 P는 2cm per second, Q는 3cm per second이 될 거고 시간이 x초, x초라고 하자. 그러면 2x만큼, 3x만큼 움직여서 두 점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얘가 5x가 32cm가 되게 x는 5분의 32 나와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초? 5분의 30이라고 쓰셔도 되고 6.4초 쓰셔도 되고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봅시다. 우리 PQRS를 잡았을 때 이 내용이 뭐냐면 얘는 y는 5분의 7x고 얘는 y는 5분의 3x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정사각형 PQRS가 있는데 이 PQRS의 네 개의 변은 요렇게 두 개는 Y축과 평행 그리고 요렇게 두 개는 X축과 평행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뭐부터 할지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 그랬지, 그치? 우리는 얘를 그냥 a, 0이에요 부터 잡든가 아니면 얘는 지금 점이 안 나오니까 여기가 a, 0이에요 이렇게 잡는 것부터 아니 여기가 r의 x좌표 값이 a, 0이에요 요거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R 점은 이제 A, 5분의 3A인 게 바로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Q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핵심인 건데 Q점은 어떻게 표현되죠? 지우야 집중하세요. Q점은 어떻게 되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25라고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그러니까 Q점이 x좌표 값이 a-5,0인 상황. 그러면 점 Q는 a-5, 5분의 3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자, 점 P는 이제 x좌표 값이 a-5인 상태에서 5분의 7x니까 얘는 a-5, 5분의 7 곱하기 a-5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아, 이 P점도 Y좌표 값이 5분의 7 곱하기 A-5 그리고 똑같이 Y좌표 값이 똑같은 요 S점도 얘도 Y좌표 값이 5분의 7 곱하기 A-5일 거단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얘와 얘가 5 차이 난다라는 걸로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거고요.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클 거고요. 5분의 7 곱하기 a-5는 얘보다 5분의 3a보다 5 큽니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풀이해주는 건 양변에 곱하기 5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분배 7a-35는 3a 플러스 25예요. 4a는 60이니까 a는 15입니다.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와, 자, 마지막 30번인가요? 자, PQOR의 넓이를 구하여라 나와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니? 왜 쉽니? y는 마이너스 3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선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로 S점으로 눈이 가야겠지. 얘는 2, 마이너스 6인 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얘가 그리고 얘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12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요 점이, P점이 X좌표값, 아니, Y좌표값이 4인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둘이 X 곱하기 Y 값이 마이너스 12인 게 나오니까 P라는 점은 마이너스 3,4인 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 PQOR은 사각형이지만 이렇게 나눴을 때 P, Q, O에서 이 길이가 5인 거 얘가 마이너스 3,4니까 이 길이가 4인 거 그리고 이렇게 P, O, R 했을 때 이 길이가 3인 거 그리고 이렇게 연장선 그어서 높이가 x좌표 값인 3인 것까지 나와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2분의 29예요. 만들어 놓으면 답 끝인 거네요. 그렇죠?